오사부의 선견지명. 예,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오늘은 주말이죠. 예, 주말이고 주식 강의를 하는 날인데요. 제가 낮에 좀 일 좀 보느라고 동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랜빌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그랜빌의 법칙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그랜빌의 법칙 8가지는 꼭 머리에 숙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중요한 거 4가지가 있거든요. 8가지 중에 8가지를 다 숙지를 못 하실 것 같다. 그러면은 4가지라도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랜빌의 법칙은 총 8개인데요. 매수 기법이 4가지, 매도 기법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8가지. 그리고 오늘은 그랜빌의 법칙 하루에 8개를 다 하기는 조금 힘들고, 매수 기법에 대해서, 매수 기법 4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빌의 법칙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 그 관계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가 나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성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는 회귀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요. 차트를 잠깐 좀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윌덱스라는 종목인데, 뭐 이거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로 볼까요? 삼성전자 가장 좀 유명한 종목이니까 이 삼성전자를 보시면, 일단 관성의 법칙이 뭐냐면요. 주가가 지금 거의 지금 장기로 봤을 때 42,300원에서 96,800원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등락이 있어요. 등락은 있지만 한번 주가가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어떠한 충격이 없으면 주가는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한번 상방으로 방향을 잡으면 쭉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쭉 그 방향으로, 상방으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올 초 1월 11일, 그때 고점 찍었는데, 그 전까지 보시면 거의 1년 동안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쭉 우상향으로 됐어요. 우상향으로. 그쵸? 이런 방향으로 우상향으로 흘러갔죠. 주가가. 그리고 나서 1월 1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방향을 틀었죠. 21선이 꺾이면서 21선이 스물스물 내려가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기울기가 약간 가팔라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단타를 치거나 뭐 일주일 안에 스윙을 치는 그런 매매 기법이 아니라면 주가의 관성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는지. 이런 거를 주봉으로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주봉으로 보면. 요 부분도 그렇죠. 요 부분도 보시면 지금 뭐 거의 한 분기를 상승으로 갔습니다. 한 분기 정도를 한 상승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거의 한 3분기 정도를 상승으로 쭉 이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도 한 4분기 정도 하락으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물론 단기적인 매매도 이게 통해요. 관성의 법칙은 통하는데, 그 매매가 보유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를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주가의 방향이 상방으로 잡혀있는 종목으로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상방으로 잡혀있는 종목. 물론 우리가 뭐 주가가 쭉 잘 가다가 조정을 받아가지고 낮은 가격에 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들죠.
예. 근데 낮은 가격에 사고 싶더라도 최저점에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최저점에서는. 내가 봤을 때 최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는 사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다시 상방으로 돌리는 걸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좀 높이 가격을 주고 사더라도.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회귀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것도 뭐냐면 일종의 관성의 법칙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회귀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주가가 다시 일봉으로 볼게요. 주가가 여기를 보시면, 요 부분을 보시면 주가가 계속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예, 요 구간을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쭉 위로 올라가요. 상방으로 계속 올라가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이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은 항상 주가를 땡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석처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멀리 가면 갈수록 다시 이동평균선 쪽으로 주가는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해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보시면, 예, 여기서 쭉 하락했다가 여기서 이평선이 좀 멀어졌죠. 주가와 이동평균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예,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이격이 벌어지니까 다시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 쭉 당겨가죠.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동평균선하고 멀어지니까 다시 주가는 이동평균선 쪽으로 쭉 당겨갑니다. 이게 회귀의 법칙이에요.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주가는 이평선이랑 주가의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동평균선 쪽으로 주가가 회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이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랜빌의 법칙을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주가와 이동평균선에는 두 가지 법칙이 존재를 해요. 관성의 법칙과 회귀의 법칙. 다시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관성의 법칙은 주가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쭉 진행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고, 회귀의 법칙은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서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역할.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좁아지고,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좁아지고, 이격이 벌어지고 다시 좁아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동이라고 하죠. 파동.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이게 파동이죠. 예. 회귀의 법칙 때문에 파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랜빌의 8법칙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예, 매수 4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해요. 관성의 법칙하고 회귀의 법칙 요것만 머릿속에 두시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제 매수 1신호 여기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쭉 밑으로 가다가 거의 수평을 이루거나 이동평균선이 상방으로 살짝 고개를 들면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때가 매수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 주가가 하락할 때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죠. 그리고 주가는 이동평균선에 붙으려는 성질이 강하다고 그랬죠. 회귀의 법칙.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하락할 때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시간이 지나서 한번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이때는 매수 신호라는 거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뭘까요?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수평 내지는 살짝 머리를 들 때, 예, 그때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면 이거는 매수를 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윌덱스
예,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쭉 하락을 해요. 이동평균선이 쭉 하락을 하죠. 하락하다가 여기서 수평으로 돼요. 수평으로. 그러면서 주가는 치고 올라가죠.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동평균선이 수평으로 기어갈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건 매수 신호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죠?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완만하게 상승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은 최소 수평 정도는 돼야 이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매수 신호는 뭐냐면요.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올라가다가 한번 깼어요. 그리고 다시 살짝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데 다시 깨요. 요때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요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동평균선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상향이 되고 있어야 돼요. 네. 이동평균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귀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요. 그러면 단기간에 주가는 다시 21선에 붙으려는 경향이 강하죠. 네, 그러면 다시 이 주가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매수 신호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이동평균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가가 거기서 더 밀려버리면 이동평균선 자체가 옆으로 누워버리거나 하방으로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놀고 있다가 그걸 깨고 내려가면 지금 당장은 이동평균선이 상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가가 20선을 깨고 한 두세 번만 더 밑으로 빠지면 이동평균선 자체가 같이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매수 신호 두 번째는 저는 이거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윌덱스라는 종목인데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볼까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윌덱스라는 종목인데 요거를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요거까지 볼게요. 여기서 주가가 21선에서 계속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깼어요. 깰 당시에는 21선이 아직까지 상방이었어요. 그죠? 근데 몇 번 더 깨주니까 21선이 같이 꺾입니다. 그럼 계속 조정을 받는 거예요. 21선이 꺾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21선을 깰 당시에는 21선이 그대로 상승 중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면 여기서 깨면 21선은 상승 중이죠. 근데 여기서 매수를 잘못 들어가면 그대로 조정을 맞습니다. 그대로. 추세가 바뀌어요. 추세가.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웬만하면은 요 때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률이 좀 떨어져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1번 첫 번째 매수 법칙 요 경우에는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은데 두 번째는 리스크가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거는 쉽죠. 우상향하는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그때는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주가가 우상향하는 이평선 위에서 쌍바닥을 찍을 때, 물론 21선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21선 위에서 쌍바닥을 찍어야 돼요. 쌍바닥을 찍을 때 매수하자.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 다 아는 얘기죠. 굳이 이거는 21선 위에서 쌍바닥을 안 찍더라도 21선 밑에서 쌍바닥을 찍어도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매수해요. 단기적으로. 그런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업종 차트에서 그런 게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쭉 빠졌죠. 주가가. 이거 업종 차트예요. 코스피. 그러고 한번 반등이 나오고 또 한번 빠졌어요. 21선 밑이지만 쌍바닥이 나왔죠. 21선 밑이지만 이때는 단기적으로는 매수예요. 단기적으로는. 예. 근데 이게 21선 위에서 이런 쌍바닥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뭐 당연히 매수죠. 예, 업종 차트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거는 세 번째 신호는 굉장히 좋은 신호긴 해요. 예, 요 21선 위에서 이평선 위에서 쌍바닥을 찍으면 매수다. 이거는 과대 낙폭이 일어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1선 밑에서 예, 주가가 심하게 많이 빠졌을 때 밑에서 쌍바닥을 치면 21선 이동평균선 밑이라도 그거는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가 돼요. 쌍바닥은 어디서나 거의 어느 지점에서나 나타나도 매수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호인데요. 이것도 좀 위험해요. 주가가 완만하게 우상향이에요. 완만하게 거의 수평에 가까운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 주가가 이거를 뚫고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한번 심하게 빠지죠. 아이고. 예, 심하게 빠지는데 심하게 빠져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평선으로 근접할 때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어차피 이평선은 우상향을 완만하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잡으라는 소리예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예, 근데 이런 경우가 보통 없습니다. 매수 신호 네 번째.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서 주가가 조정을 심하게 받으면요. 이평선 자체가 이렇게 완만하게 갈 수가 없어요. 이평선도 꺾입니다. 혹시 이 매수 신호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거를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혹시 알고 있으면 어떤 종목이 어떤 시점에서 이런 게 한번 나타났다는 걸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이런 거 찾기 되게 힘듭니다. 예, 완만하게 움직이는 이평선에서 주가가 이평선 밑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서 이평선에 근접할 때 뭐 사라 그 얘기인데 이평선이 이렇게 가지가 않아요. 완만한 이평선은 주가가 심하게 조정을 받으면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신 분은 댓글로 한번 달아줘 보세요.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랜빌의 법칙 8가지 중에서 매수 법칙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2번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거, 그리고 21선 밑에서 조정을 심하게 한번 받고 올라갈 때, 요 2번하고 4번은 실전 매매에서는 적용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지금 20년 넘게 주식을 해 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리스크가 큽니다. 2번하고 4번은. 1번하고 3번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성공 확률이. 근데 2번하고 4번은 이런 경우를 찾기도 좀 힘들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찾기는 쉬워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찾기가 어려워요. 예.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도 뭐 쉽진 않지만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해도 웬만하면 이런 종목은 매수 신호를 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물론 오늘 강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랜빌의 법칙 중에서 매수 4법칙 중에서는요. 1번하고 3번 하락하던 이평선이 옆으로 누우면서 주가가 돌파를 할 때 이게 1번이죠. 그리고 우상향하는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쌍바닥을 만들 때 이게 3번. 요 두 가지만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2번하고 4번은 제가 그랜빌의 법칙을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좋은 매수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선택은 뭐 개인마다 다 틀린 거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1번하고 3번을 선호를 한다. 2번하고 4번은 이런 경우도 좀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보인다고 해도 웬만하면은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굳이 이런 시점에서 2번하고 4번 시점에서는 굳이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랜빌의 8법칙 중 매수 4법칙, 그 중에서도 1번하고 3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매도 4법칙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매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고 뭐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차트를 종목을 여러 종목을 보시면서 정말 매수 1번부터 4번까지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저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2번하고 4번은 웬만하면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 동영상은 그냥 뭐 듣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종목들 돌려가면서 보시면서 저런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점을 꼭 찾아서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꼭. 그리고 어떤 법칙이든 간에 주식시간에 뭐 이런저런 매매 기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시장이 급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락 내지 폭락을 하면 그 어떤 법칙도 무용지물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그랬어요. 단기적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 매매에 있어서 기법들은 시장의 급락과 폭락일 때는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외에 구간에서는 이런 법칙들이, 매매 기법이나 이런 법칙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말씀드릴게요. 시장을 무시하고 기법이나 법칙만 따라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황이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 방향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종목 매매를 하셔야지, 뭐 그냥 독고다이식으로 나는 무조건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풀매수에 종목으로만 간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매매 습관입니다. 일단 시장을 파악을 하시고 시장이 급락과 폭락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랜빌의 법칙이라든지 뭐 그의 법칙이나 기법이 많죠.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오늘 주말인데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하루까지 푹 쉬시고 월요일날 저는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기 전에 미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아마존하고 애플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올랐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 시장은 올랐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억울하긴 해요. 그죠? 그러면 뭐 대신 월요일날 좀 많이 올라주겠죠. 우리가 금요일날 선제적으로 먼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질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보다 강한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주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쉬시다가 월요일날 시장을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